병원에 가서 성장 호르몬이 부족한 아이인지 아닌지 병원에 가면 검사를 하게 돼요. 1박 2일 수면을 취하면서 성장 호르몬은 우리가 학계에 보고된 걸 보면 운동할 때 많이 나오고 또 밤에 잠을 잘 때 나온다 그래요. 성장 호르몬 수치가. 근데 이게 검사를 해보면 저희도 이제 부모님들께서 검사지를 가지고 오시면 정상 범위의 수치가 스펙트럼이 범위가 너무 넓은 거예요. 너무 넓어.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성장 호르몬이 꼭 맞아야 되는, 보험이 적용이 되는 친구들은 성장 호르몬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주입을 해야 합니다라고 이제 이 평균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해놨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정상이에요. 보험 적용이 안 되면 정상인 거예요. 그리고 성장 호르몬이 부족한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면, 유전적으로 질병이 있는 친구들은 성장 호르몬이 이렇게 분비가 아주 적기 때문에 반드시 투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어떤 걸 해도 성장 호르몬이 정상 아동들처럼 나오질 않아. 근데 이제 정상이라고 하는데도 이게 약간 애매할 때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성장 검사를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할 때 1년에 3cm 미만으로 자라면 반드시 성장 호르몬이 부족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한테 왔을 때 3% 미만인 친구들도 성장 호르몬은 정상인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성장 호르몬을 투여를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고민이 될 때 저는 부모님들한테 항상 그래요. 성장 호르몬을 투여하기 전에 우리 아이의 몸이 클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는가, 이거를 먼저 확인을 해보라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이 보면 아이들이 긴장도가 높은 아이들이 있어요. 신체의 긴장도가. 그거는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유연성으로는 확인할 수 없고, 이 아이가 매사에 근육의 표정이 무표정하거나 아니면 잠을 잘 때 웅크리고 자거나 자다가 깨거나, 아이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 긴장도가 높은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는 밥을 먹는 양이 적은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도 성장 호르몬 수치보다는 긴장도가 높다고 저희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을 먼저 해보고, 이런 친구들이라면 이 조건을 개선을 해본 후에 그래도 성장 호르몬 수치가 적다, 이런 그때는 이제 호르몬에 대한 투여나 이런 부분은 결정할 수 있는데, 아이들이 긴장도가 높으면 우리가 이 몸을 둘러싸고 뇌를 둘러싸고 있는 근막조차도 긴장도가 높아서 이 뇌파가 불균형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뇌신경계에서 나오는 이 분비되는 호르몬 자체도 분비량이 적을 수 있어요. 그때 검사를 하면 성장 호르몬 자체가 적겠죠. 보통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우리 아이들의 모두는 질병이 없다면 성장 호르몬 수치는 정상이다. 그러면 정상인데 왜 적게 나오나, 이걸 어떻게 많이 분비돼서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는 방법론적인 부분을 이제 부모님들이 반성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이를 키울 때 나의 예민함이 우리 아이한테 가지 않았을까, 나의 이런 긴장감이 우리 아이한테 가지 않았을까, 내가 우리 아이의 생활을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 않았나, 내가 우리 아이의 이런 약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간과하지 않았나. 그래서 한번 생활을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키네스에 저한테 전화 상담 하시는 분들이 아이 유아들일 때는 제가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거든요. 일단은 생활을 규칙적으로 해줘봐라. 굳이 오지 않아도 된다. 어떤 약물, 영양제나 이런 거를 키네스 이런 기관을 보내려고 하지 말고 아이의 생활을 점검해 주세요. 그래요. 생활을 점검해보면 이 아이가 성장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되는 아이들도 키 성장이 잘 안 되고 있다. 이 부분은 저희한테 요청하시면 저희가 또 진단을 해드리죠. 개선책은 간단해요. 50% 이상 크는 친구들은 굳이 키네스에 오지 않아도, 이게 뼈 나이가 빨라지는 친구들도 생활 습관만 잘 고치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얘기 안 해주죠.